자, 2021년 2월 17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와 수업 준비 되셨나요? 이클립스 열어주시고, 자, 카페도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추상화죠. 추상화. 자, 객체지향의 4대 요소에 관련해서 4가지 요소에 관련해서 3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었고, 자, 마지막이 추상화예요. 마지막이 추상화. 자, 추상화라는 것은요. 자, 추상화는 일반적인 자바 코딩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 상으로는 추상화 관련해서는 잘 쓰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 작업을 할 때는 추상화가 쓰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명칭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게 추상화인지 몰라요. 추상화인지 모르는데 하고 나면은 아, 그게 추상화였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프레임워크 할 때는 쓰이게 되는데요. 많이 쓰이죠.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추상화도 개념적인 거라 이게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자, 하지만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잘 쓰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에 관련해서. 자, 객체지향의 4대 요소, 캡슐화,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형성 있었죠? 자, 다형성에는 2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오버로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이 있었습니다. 용어적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익히더라도 나중에 헷갈립니다. 까먹고. 하여간 다형성은 메소드 관련해서 메소드예요. 메소드의 재설정 관련, 메소드의 재사용 부분에 관련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실 내용이 추상화예요. 자, 이제 추상화를 보실 텐데요. 추상화도, 자, 우리 다형성 어때요? 다형성 2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2가지 종류. 용도는 같아요. 다형성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다형성의 중요한 내용. 다형성은 오버로딩이든 오버라이딩이든, 물론 이제 구별은 되지만, 다형성은 메소드의 재사용 여부죠. 재사용이라는 얘기는 같은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이름으로 헷갈리게 뭐하러 쓰겠어요. 같은 이름으로 안 하면 되지. 같은 이름으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요. 변수도 마찬가지죠. 변수도 같은 이름으로 뭐하러 하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합계 관련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많이 예제로 다루었던 합계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동일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다양성이라는 기법이 자바에서 제공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양성은 메소드. 자, 그리고 추상화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을 왜 지금 방금 언급을 했냐면요. 추상화도 다양성도 2가지 종류가 있었듯이 추상화도 용도는 같아요. 용도는 같은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추상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추상화를 이루는 기법으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추상화를 이루는 기법으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추상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는 기법이 있고 또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자, 이것도 좀 쓸게요. 캡슐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쓰겠습니다. 캡슐화를 이루는 거는 캡슐화라는 거는 접근 지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자, 그리고 접근 지정자로 접근 지정자로 특별한 키워드들이 있었죠. 자, 퍼블릭이 있었고 프로텍트가 있었고 또 생략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생략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접근 지정자는 private. 자, 그리고 상속. 자, 상속을 이루게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상속을 이루게 하는 키워드. extends. extends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extends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른 클래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고 상속을 받는 쪽이 자식 클래스고 그리고 상속을 하는 쪽이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였죠. 자, 어쨌든 extends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였고요. 다형성은 이거는 이제 메소드에 국한해서 메소드예요. 자, 메소드 관련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이제 추상화입니다. 자, 추상화는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명세 처리예요. 이게 이 용어가 중요해요. 명세 처리입니다. 명세 처리. 명세 처리예요. 명세 처리. 명세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추상화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추상화인데 명세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세 처리한다? 한다? 명세 처리한다. 아, 이건 빼죠. 명세 처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할 때, 자, 머릿속에서 구현하려고 할 때, 자, 여러분들 뭔가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잡게 되면은 머릿속에 그 계획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한 번에 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생각하잖아요. 아,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뭐 A부터 B부터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뭔가가 생각도 나고 뭐 그렇게 하듯이 자, 어떠한 그 기능을 자바에서 어떠한 기능을 다루고자 할 때도 한 번에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겠죠. 자, 뭔가 그 생각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기능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자,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칭이죠. 명칭. 어떠한 계획을 잡을 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관련해서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오늘은 저장 관련해서 뭔가 구현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저장 관련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네 라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저장 관련한 어떠한 그 목록을 작성을 하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플랜 데이터베이스 저장 해야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목록을 출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 처리도 좀 해야 하고 이러한 계획을 잡겠죠. 이러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구현을 하죠. 구체적인 거는 이제 프로그램은 그 나중에 하는 것이겠고 일단 이러한 계획부터 잡잖아요. 그래요. 뭐냐면 추상화는 계획이에요. 추상화는 플랜이에요.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계획에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입니다. 계획에 목록 작성하는 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건 나중 일이고 목록 작성을 하는 거죠. 목록 작성을 하는 거. 자, 그럼 저장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면은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건 내 머릿속에 저장 처리해야 되겠네 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으로는 자,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아, 그러면은 저장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능은 뭐가 담당을 해요? 메소드가 담당을 하죠. 기능은 메소드예요. 메소드가 하는 일은 기능이죠. 저장 처리를 해야 되겠네 라는 얘기는 메소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목록 작성을 해야 되겠네. 물론 이제 자, 메소드 이외에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화면에 목록 출력을 해야 되겠네 라면은 메소드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의 출발점은 메소드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네라는 얘기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메소드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메소드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이죠, 이름. 메소드 이름 먼저 만들잖아요. 메소드 이름 할 때, 메소드 만들 때 뭐를 해요? 기능은 나중 문제고, 우리 이러잖아요. public, static, 만약에 합계를 구하는 메소드다. 그러면 void 합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은 그 다음 문제죠.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 이거는 직접 메소드를 만들 때 자, 한꺼번에 public static void 뭐 합하면서 기능. 자,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잡는다라고 할 때 만약에 save 자,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 보면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뭐 오늘 해야 할 거 먼저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 여태까지 수업으로 생각을 했을, 수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메소드 이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또 구현을 하겠죠. 자, 바로, 자,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 구현하게끔 하는 요소가 자바에서는 있어요. 예, 자바에서는요, 메소드 이름만 작성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그걸 명세 처리한다라고 얘기해요. 명세 처리하는 거죠. 이름만 작성을, 지금 이름만 작성했잖아요. 내용은 작성 안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명세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는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계획만 만들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메소드 이름만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만 정의된 것이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 그래서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지, 추상. 예. 확실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중요한 세이브, 예. 세이브 하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용도의 기능 이름으로만 작성을 하는 건데 자, 그래. 너무 좀 서술이 길었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세 처리하는 거고요. 자, 메소드의 이름만 기록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고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메소드 이름만 쫙쫙쫙 해놓는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라면은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해요. 나중에 취업하시면 팀 프로젝트 당연히 하겠죠. 팀 프로젝트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요. 자, 그렇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있겠죠. 어쨌든 리드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으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하겠죠. 이거 해라라고 지시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할까요? 아, 물론 이제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구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 서면으로 이거 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팀장이 아, 오늘 해야 할 거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어요. 추상 클래스는 뭐라고 그랬죠? 명세 처리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내용에 관련하여 메소드 이름만 작성을 하는 게 바로 추상 클래스예요. 필요한 내용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 즉 메소드 이름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추상 클래스예요. 거긴 구체적인 게 오히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추상 클래스는 명세 처리의 용도예요. 이거에
전용 용도예요. 이런 용도, 명세 처리 용도로 작성이 되는 게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이게 들어가면 오류 납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이 지시를 내리는데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직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메소드들을 나열을 쭉 해요. 하고 직원들은 이 추상 클래스를 받아서 나열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나열을 하고 직원은 이거를 받아서 구체화한다. 직원은 구체화하는 거죠. 직원들이 이 추상 클래스를 봐요. 받아서 구체화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은 구체화합니다. 팀장님은 지시 내리는 입장이라 자, 어떠한 해야 하는 항목들을 쭉쭉쭉 나열을 해요. 오늘 A라는 직원에 관련해서 저장, 리스트,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개념으로 뭔가를 쭉 나열을 하는데 단순히 저장해라 라고 하진 않죠. 오늘 저장해야 돼 라고 하진 않겠죠. 필요한 메소드 이름을 나열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까 제가 작성한 것처럼 이름 하나를 딱 만들어주면서 public static void save 자 이런 식으로 자 얘 하나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한마디에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그러한 용도이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만 쭉 나열을 하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완료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은 해당 직원이 그 추상 클래스를 받아서 구체화한다는 얘기예요. 구체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요. 구체화. 요거 중요해요. 추상 클래스는요. 뭐하러 목록을 만들겠어요? 이게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 나열만 하는 클래스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직원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어쨌든 구체화하는 곳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메소드 나열화를 하는 그러한 용도를 가진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도 써놨어요. 중간중간에 설명 보시면은 추상화란 메소드의 명세 처리다라고 중요한 포인트. 추상화란 메소드의 명세 처리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실습하시면은 이게 명세 처리인지 아닌지 용어는 까먹어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자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건 명세 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목록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록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진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선가는 구체화 시켜야 돼요. 어디에선가는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내용은요. 추상 클래스와 구체화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인터페이스도 여기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근데 개념은 서로 같아요. 서로 이게 같은 거예요. 서로 두 개 같은 겁니다. 이름만 좀 다르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제 밑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16번째 날이네. 자 스터디 16 자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자 밑에 학습 예제 볼 거예요. 학습 예제 보시죠. 학습 예제 자, 추상 클래스가 있고 구체화 처리하는 클래스가 있네요. 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도록 하시죠. 자, 클래스가 두 개가 필요해요. 추상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또 이걸 구체화하는 그 클래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test1이라는 이름을 가진 추상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에 new 클래스 하셨나요? 자, 클래스 이름 써볼게요. test1. 자, 그리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추상 클래스는 자동 완성 기능이 조금 있어서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세요. 자, 클래스 이름 있죠? 그 밑에 보시면 abstract라는 글자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abstra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세요. 클릭. 자, 추상 클래스는 당연히 메인 메소드나 이런 거가 있지 않아요. 물론 작성을 해도 오류는 안 나는데 그러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는 없는 거예요. 메인 메소드 체크해 보세요. 자, 일단 abstract라는 키워드 있어야 되고요. 자, 메인 메소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메인 메소드는 지우겠습니다. 오류가 안 나는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자, 여기 추상 클래스는 객체로 만든 다음에 뭐를 활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용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도 오류가 나진 않지만 실행이 되거나 그런 요소가 자, 추상 클래스는요, 독립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명세 처리하는 역할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작성을 해도 오류가 이거 오류는 아니에요. 나지는 않지. 문법상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활용하지는 않는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뉴에 어때요? 클래스 이름에 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추상 클래스에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에 public은 아니 없어도 돼요. 이거 뭐로 나와서. 자,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abstract 클래스 테스트 1. 자, abstract 클래스 테스트 1. 혹시 일반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됐다라면은요. 그래, abstract라는 키워드 그냥 붙이면 돼요. 키워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키워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명세 처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야 될 것들, 항목들을 메소드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드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될 변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추상 클래스도 이 명세 처리라는 얘기는 메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드. 변수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변수가 있는데 그거는 추상화랑 상관없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화면 예제는 뭐가 있냐면 A1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 특별한 뭐 이름을 가진 그 특별한 용도의 메소드는 아니고요. 형식만 지금 우리 갖추는 거니까 테스트하는 거고. 자, 우리 거기 보시죠. 자, 메소드가 만들어지는데 A1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고요. 자, 근데 앞에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abstract라는 자,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abstract void A1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일반 메소드 어땠죠? 이렇게 만들었죠? 자, public void 또는 static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static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원래 메소드는 이래요. 메소드는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에 public이라는 거는 접근 지정자이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돼요. 이게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문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의 그 뜻이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보이드는 일반 메소드 만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드는 당연히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그냥 A1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되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퍼블릭만 있어도 되나?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필수 요소는 보이드. 자, 메소드 만들 때 보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이드가 꼭 이 글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다른 글자가 채워져도 되죠. 뭐 스트링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리턴 타입. 하여간 보이드라는 거는 자, 우리 메소드에게는
자, 메소드는 리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줘야 돼요. 이 메소드는 리턴을 하는 메소드이냐 안 하는 메소드이냐. 그래서 보이드는 이거 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이드는 당연히 리턴 처리가 안 되는 메소드이고, 그걸 혹시 리턴 처리해야 되는 메소드인데 그런 용도의 메소드인데 라면은 스트링이나 또는 숫자를 리턴을 한다라면 인티저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죠. A1이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지는데, 자, A1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을 리턴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쓸게요. 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 일단 보이드 처리가 됐다라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자, 원래의 모습은 이렇죠. 자, 보이드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뭘 하든 뭐 출력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뭐 있겠죠. 자, 일단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에서의 내용 작성 기법은 어떠한가? 추상 클래스 안에서 명세 처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명세 처리. 그쵸? 명세 처리하는 용도의 메소드라고 그랬잖아요. 명세 처리하는 용도의 메소드. 명세 처리하는 용도의 메소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 방금 썼다 지웠던 거죠? abstract라는 키워드. 자, 클래스에도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고요. 명세 처리를 하는 메소드에도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요. 반드시 붙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게 된 이상 구체화가 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명세예요. 명세. 일반 메소드는 구체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구체화라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자, 이게 뭐예요? 열고 다듬, 열고 다듬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열고 다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클래스도 열고 다듬이 있듯이 당연히 메소드 열고 다듬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명세 처리가 되는 메소드는요. 열고 다듬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세 처리가 되는 메소드는 구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없어요.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명세 처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테스트니까 하나 더 만들까? 앱스트랙트. 자, 원래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뭐 지금은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A1, A2라는 메소드를 명세 처리하는 용도의 메소드로 작성을 했어요. 이걸 곧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 안에는요. 자, 명세 처리되는 항목들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없어도 오류는 안 나요. 아이러니하게 없어도 오류는 안 납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이기는 하지만 명세 처리가 된 거는 없는 거로 뭐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도 오류는 안 나요. 하지만 추상 처리가 즉 명세 처리가 하는 그러한 메소드에게는 반드시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야 되고요. 붙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라는 얘기는 이렇게 열고 닫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화가 추상 메소드에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됐습니다. 자, 썼다 지웠네. 추상 메소드 얘는 추상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 내부에는 추상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명세 처리 안 할 거면 뭐하러 추상 클래스를 만들겠어요. 그냥 일반 클래스를 하겠죠. 추상 메소드가 한 개 이상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메소드의 명세 처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추상 클래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구체화시키는 거는 이걸 받아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한테 있는 거. 팀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1이라는 클래스와 A1이라는 클래스, 메소드와 A2라는 메소드로 반드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다른 메소드로 메소드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그리고 보이드 처리가 된 이걸 직원이 받아서 스트링으로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이드라고 했으면 보이드 처리가 된 메소드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어떤 직원한테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밑에 있는 것처럼 테스트2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클래스예요. 자, 일반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추상 클래스는 그냥 추상 클래스대로 놔두면 되고.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2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2 이거 그냥 일반 클래스. 자, 메인 메소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뭐 체크하세요. 자, 메인 메소드에 뭐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인 메소드랑 상관없습니다. 얘랑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지금 썼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거 없어도 오류나는 거 아닙니다. 아, 이제 여기 테스트2 클래스는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님이 준 거 받아야 돼요. 받아서 자기가 작성을 해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소드 뭐 명세 처리된 거를 정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추상 클래스를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팀장님이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메소드와 A2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면서 여기서 public void A1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추상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돼요. 자, 구체화시키는 그런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extend 써보세요. extend. 추상 클래스도 상속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어제 상속 예제 풀어봤잖아요. 추상 클래스도 상속.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죠. 테스트1. 테스트1을 여기 옆에다 씁니다. 자, 쓰면은 어때요? 딱 이렇게 extend 추상 클래스. 자, 원래 자,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3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성하셨나요? 자, 테스트 3 자바. 자, 테스트 3 클래스를 한번 비교하려고 잠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일반 클래스입니다. 테스트 3 만들어 볼게요.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지 마시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여기에도 똑같이 public void A 1004 그냥 이렇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은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자, 테스트 3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클래스를 하나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럼 테스트 2 입장에서 테스트 1이 아니라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테스트 3을 한번 상속받아 볼게요. 써보세요. 자, 써보시면은요, 빨갛게 언더라인이 좀 아까 되어 있었는데 없어져요.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상속받는구나.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 상속받는구나. 뭐 쓸 수 있는 거. 그럼 부모 클래스에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쓸 수 있겠네. 여기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자, 추상 클래스를 썼더니 빨갛게 오류가 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추상 클래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추상 클래스는요. 구체화시키는 추상 클래스를 구체화시키는 그 클래스가 나타나잖아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구체화시키는 클래스는 뭐가 자동으로 생기냐 하면은요. 어떠한 것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냐면은 강제 사항이 부여가 됩니다. 강제라고 그래야 되나? 강제라고 표현을 하나? 뭐 강제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려는 클래스죠.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러려고 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되고,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강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갛게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왜 언더라인이 되어 있죠? 추상 메소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작성해 볼게요. 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려면은요, 여기 명세 처리가 된 이 메소드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거기에 작성을 해놔야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A1, A2죠. 자, 같이 작성해 보세요. void A1. 자, 이거는 명세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명세 처리가 된 메소드를 뭐 하는 거예요? 구체화 시키는 거죠. 됐죠? 하나 더. void 빨간 거 아직 안 없어졌고, 그쵸? 테스트2 빨간 거 아직 안 없어졌어요. A2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초상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했더니 빨갛게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게 없어졌더라 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요, 구체화시키는 클래스는 강제 의무 사항이 생겨요. 강제 의무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 보셨죠? 자, 메소드가 추상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가 미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연결을 했으나 미작성됐을 경우에는 빨갛게 예, 문법적으로 오류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데 강제 의무사항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작성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했더니 없어졌더라.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추상 클래스 안에 자, abstract라는 키워드는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세 처리가 되는 곳에만 쓰는 거고요. 구체화시키는 거는 그냥 일반 메소드이기 때문에 저런 거 쓰는 키워드 쓰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 보이드는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는 보이드라고 했는데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나 여기를 스트링 처리를 했다라든지 이건 오류예요. 이건 오류입니다. 원래 스트링 자, 이 자체적으로는 오류가 아니죠. 스트링 A1 이거 오류 아니에요. 원래는 오류가 아닌데 자, 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저 추상 클래스로 존재하고 추상 클래스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는 클래스는 강제 의무사항,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은 안 집어넣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내용물 집어넣어서 뭔가 출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예제이기 때문에 뭔가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렇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52분이니까 10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